이 친구 왜 안 와? 그래? 와, 이 안경을 안 써도 되는 게 되게 신기하다. 시력이 고2 때 나빠졌거든? 그 이후로 처음 이렇게 잘 보이니까 굉장히 시원한 게 아니라 신기하네. 진작에 할 거야. 어? 하나도 안 아파. 나도 이제 스마일 라식이랑 하나도 안 아픈 거고, 라섹을 하면 좀 아프대. 수술 방식이 다른데, 안 아파서 더 비싸. 그게 제일 비싸. 근데 원래 렌즈를 안 껴가지고. 그냥 라식이 있고, 또 스마일 라식이 있고, 막 스마트 라식이 있고 그러거든. 그럼 뭐 투데이 라섹은 오늘 해서 투데이 라섹이냐? 봅시다. 자, 이거 혹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 뭐 했죠? 어떻게 했죠? 왜? 왜 가려? 어. 뭘 끄적거리겠는데. 너는 뭐야? 이게, 몇 차무새야, 이게? 자, 여러분. 풀긴 하는 거지. 내가 풀라고 할 때. 예? 자, 이걸 알고 모르고가 좀 중요한 문제야, 이거. 등차 수열은 직선이라고 그랬지? SN은 뭐야? 혹시 들어봤어? 2차식인 거 알아? 왜? 요게 공식이 2분의 A1 더하기 AN 곱하기 N이잖아. 그래서 얘는 이거 N에 대한 1차식이고, 근데 N 곱하면 원점을 지나는 2차식 아니겠어? 원점을 지나는 2차식이야. 근데 경우가 총 4가지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 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A1 이렇게 있어. A2, A3 이렇게 있어. SN이라는 거는 한 개 한 개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점점 더해 나감에 따라서 값이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증가를 해. 그러면 처음에 음수를 더하다가 양수를 더해야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겠어? 그치? 뭔 경우야? A1이 음수로 시작했는데 공차는 양수인 경우지. 처음에는 음수를 막 더하니까 작아질 거잖아, SN이. 근데 어느 순간 AN이 양수로 바뀌면서 점점 증가하는 거겠지. 얘는 처음부터 증가를 해, 계속. 그러면 A1도 양수고 D도 양수인 거겠지. 네? 얘는 처음에는 증가를 하다가 나중 가니까 감소를 해. 처음에는 양수를 더했으니까 증가를 하던 거였고 나중 가서는 감소를 하게 되니까 공차는 음수가 되는 거겠지. 네? 얘는 음일 거고. 이해돼요? 요 4경우가 있어. SN에 대한 식은. 오케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 거지. 4, 3, 2, 1, 0, Y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4, 7, 9, 10 이렇게 증가를 하잖아. 근데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부터 작아지겠지. 예? 요 4경우가 있어. 근데 사실 SN을 2차 함수다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많지 않아. 어떤 문제냐? 요런 문제가 그래. 이런 문제 보면은 SN에 대해서 되게 해석을 많이 해야 되지. SN은 7이랑 8에서 최소값 가지면서
SN의 부호도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 근데 뒤에 문제 한번 볼래? 다른 거 알겠어? 얘는 뭐 SN이 그냥 저 값이다지 SN의 어떤 특징을 이용할 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걸 사용하냐면 SN에 대해서 되게 약간 정밀한 해석을 요구할 때 이차 함수다 식을 이용하는 게 좋아. 오케이? 그런 경우는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아.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연습 삼아 한번 해볼게요. SN이라 하자. A13 구해라. 가조건 SN은 7이랑 8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이차 함수가 어떻게 두 곳에서 최소값을 가질 수가 있어? 어떻게 그래? 가능해? 원래 이차 함수 최소값 가지려면 이렇게 생겨야 될 거 아니야? 원점을 지나는 이차 함수니까. 근데 두 곳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근데 아까 등차 수열할 때도 직선인데 뭐가 들어갔어? 정의역이 자연수인 직선이었잖아. 얘도 정의역이 자연수인 이차 함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된다. 면 최소값을 7이랑 8에서 갖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2차 함수의 관점으로 보면 최소값이 당연히 여기지. 근데 얘는 SN이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얘랑 얘가 같고 제일 작다. 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엄밀한 해석을 할 때는 SN을 그리는 게 좋아. 자, 봅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렇잖아. 내 경우 중에 최소값 갖는 경우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나 조건. 절대값 SM이랑 절대값 SEM이랑 162랑 같대. 근데 M은 8보다 크대. M이 8보다 크대. 근데 절대값이 같아야 돼. 만약에 플러스로 같으면 말이 돼? 그러니까 여기에 M이랑 EM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그 두 개 같다는 건 뭐 M이 EM이라는 거야? 아, 말이 안 되잖아.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여야 되지. M이 대충 이쯤에 있고 얘가 마이너스 162여야 되고 EM이 여기에 있어서 질문 안 받았다. 괜찮아. 이따 합시다. EM이 있어서 여기가 162여야 되는 거겠지. 돼요? 질문 많아? 몇 개 정도 있어? 대충. 다음 시간? 다음 시간 일주일 후잖아. 좀 텀이 기니까. 있어? 몇 개나 있어? 두 개? 세 개? 넌 뭐, 이씨. 너도 뭐, 이씨. 네 개? 너도 대충 몇 개 있었어? 그러면 수업 끝나고 갑시다. 뭐 없지? 나 오늘 안 되네. 그러면 일단 한 번 더 쉬고 그때 내가 빨리 할게. 한 10분만 쉬고. 자,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어쨌든 문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자, 그럼 뭐라고? SM이 마이너스 162고 SEM이 160이다. 마이너스 162, 162. 그런 다음에 요게 같다는 건 뭔 말이야, 결국에? S7이랑 S8이 같다는 건 A8이 0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S7에다가 S8로 할 때 A8을 더하는데 값이 똑같대. 그럼 0을 더해야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A8이 0이다. 자, 그러면 각각 표현해 봅시다.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 이제. SM을 표현해 보면 2A 더하기 M-1D. 잠깐만. 내가 계산을 핸드폰에 왜 아이패드를 안 들고 와서 핸드폰으로 굿노트 좀 잠깐 볼게. 이게 이거지. 그리고 정리하면 계산 그렇게 복잡한데 이거.
마이너스 324. 요거 정리해주면 a 더하기 2m-1d의 2m이 162. 맞아요? 맞니? 1항 더하기 a의 2m 나누기 2의 2m 곱하기 날아가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연립해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립할래? 여기서 여기를 빼면 a 날아가지 않아? 그치? 알아? 여기 m으로 묶어져 있고 얘에서 얘를 빼면 2a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m으로 묶인 상태에서 얘에서 얘 빼면 b도 묶어지면서 m 남겠네. 얘가 계산을 해왔거든? 요게 486. 486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m이 8보다 큰 자연수야. 이 제곱수 들어가야지. 소인수분해를 하면 얘가 9의 제곱 곱하기 6이거든. 그래서 8보다 큰 제곱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9가 되겠지. 그러면 D가 6이 되겠고. 됐나요? 됐습니다. 자, 이거 문제가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아마 평가원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SN을 이차함수를 그려서 하는 거는 평가원이 내는 스타일은 아니고 교육청이나 사설에서 내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왜 배우냐 그럼? 대비를 하자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너무 사설틱하잖아? 평가원의 방침이 뭐야 요새 그 정부가 하는 게 사교육 어쩌고 때려잡자 그거잖아. 아마 절대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혹여나 나오면 한번 써주세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보통은 그럼 SN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보통 SM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지웁니다. 자, 봅시다. D가 2래. SK가 마이너스 16. S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2인데 자연수 K 대하여 A의 2K를 구하래. 미지수가 A, D, K. 식 하나, 둘, 셋. 연립하면 나오겠지? 연립을 어떻게 하냐? 연립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SN은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뭐 여기서 이걸 빼서 하는 것보다 내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A1 더하기 K-1D의 전체 곱하기 K 이렇게 하고 얘도 2분의
A1 더하기 A1 더하기 K 플러스 1D의 전체 K 플러스 2.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 다 날려봐. 얘네 다 날리고 이거 정리해주면 이게 2A1 더하기 K-1D의 K의 마이너스 32. 얘는 2A1의 K 플러스 1D의 K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4거든?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전개해봐. 뒤에 K를 먼저 곱한 거랑 2를 곱한 거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그러면 내가 요 식에서 여기를 빼면 A 날아가지 않아? 이렇게 날아가겠지. 이렇게 날아가겠지. 계산을 해보면 얘들아 미안한데 앞에서 하려니까 내가 좀 힘들거든? 좀 천천히 해도 이해를 해줘. 그리고 빼면 여기에가 K로 묶이고 얘 이렇게 날아가고 2D가 남네. 이제 네? 그 다음에 얘가 남고 되나요? 그런 다음에 뭐 A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A 대입하면은 나오겠죠? D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D에다가 2 넣으면은 여기 A랑 K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잖아. 그치? 그럼 A는 몇 D를 대입해서 구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립을 내 생각에는 일단 요 식을 먼저 쓴 게 마이너스 16. 얘가 쓴 게 마이너스 12.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연립을 하는 게 내 생각에는 베스트 같아. 오케이? 이 문제는 다르게 하면 또 다를 수도 있어. 근데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제일 계산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 됐나요? 이건 뭐냐 연립 어떻게 할지만 말하는 문제였고 자 이제 수투로 갑시다. 수투 투 데이 7번 데이 7에 1, 3 1, 3 먼저 해보자. 1, 3
볼까요? 자, 미분 가능성. 우리가 근데 사실 수투에서 미분 가능성은 별게 없습니다. 미적분에서 미분 가능성 굉장하거든? 굉장한데 수투에선 사실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 기껏해야 다항함수 미분 가능성이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본은 뭐냐면 미분 가능성, 연속 불연속, 극한 존재 이런 거 다 뭐 하기로 했어?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불연속일 것 같은 의심점을 조사해서 거기서 연속이 된다로 조건을 뽑는 거였잖아. 그치? 미분 가능성도 똑같아. 미분 가능하다 라고 하면 미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곳을 조사했더니 미분 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의심점을 조사하는 거야. 의심점 조사가 기본입니다. 뭐 미각, 연속, 극한 존재 이런 거 다 의심점을 조사하는 게 기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수투에서 나오는 절대값 fx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얘 미분 불가능 의심점은 어디야? fx가 0 되는 곳이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어 봐. 그럼 얘를 접어 올리는 과정에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들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접어 올리는 과정에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들이 생기잖아. 근데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의심점 중에서 미분 계수가 0 돼야 되는 거지. 요거 알고 있지? 알고 있어? 네, 이 정도는 다 알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곳이 의심점인데 그 의심점에서 미분 계수가 0 되면 미분 가능.
0이 안 되면 미분계수가 미분 불가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잖아. 자, 그럼 이걸 보자. fx가 이렇게 생겼어. 뭐 슉슉 푸고 넘어가야 돼, 이 정도는. fx가 이렇게 생겼어. gx가 절대값 fx. 미분 가능하지 않은 x값의 합이야. 어디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어? 어디가 의심점이야, 일단? 얘가 0 되는 곳. 1, 2, 3에서 의심 되겠지? 근데 그 의심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면 미분 가능. 0이 안 되면 미분 불가능이잖아. 근데 이 세 개 중에 미분계수가 0 되는데 뭐밖에 없어? 3. 3에서만 미분계수가 0 되잖아. 실제로 그래프 개형 이렇게 생겼겠지. 1, 2, 3. 그러니까 1이랑 2에서는 미분 불가능하다. 그래서 더하면 3.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바로 넘어가고. 쉬우니까. 요게 이제 약간 응용 버전. 봅시다. fx가 이렇게 생겼대.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하여 gx가 절대값 x-a fx래. 얘가 x는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그리고 gx의 극대값이 32래. f4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안에 깔리고 푸는 방법은 요거 안에를 치환하는 거야. 요거 안에를 치환해버리면 요거의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결국에 hx는 2차 곱하기 1차니까 3차일 뿐이지, hx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얘의 미분 가능성만 따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ha는 0이다를 써줘야겠지. 그치? 왜냐면 얘를 ha라고 둔 거니까 양면에 a 대입하면 0 되잖아? 아, 그래? 근데 절대값 hx가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그럼 뭔 말이야?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건 3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고 그 외의 지점에선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지. 좀 만 때문에. 그러면 의심점이 어디야? hx가 0이 되는 거. a 있을 거고 3에서도 의심이 되겠지. 3에서 의심이 된다는 말은, 3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말은 역으로 의심점에 3이 들어간다는 소리 아니겠어? 그러면 h3이 0이 돼야지. 그치? h3도 0을 지나야 돼, 여기를. 근데 우리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3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플러스 나머지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즉 A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hx의 개형이 이렇게 생겨야겠네. 뭔 말인지 알겠어? 3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려면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A에서 인수 2개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되겠네, hx가. 그럼 결국에 마지막 하나 조건이 gx의 극대값이 마이너스 32래. gx의 극대값은 얘에다 절대값 씌운 거잖아? 얘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지? 극대값 어디야? 여기네. 여기가 32면 여기가 마이너스 32겠지? 그래서 hx가 이렇게 생겼는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32다가 되는 거겠지. 맞아? 이제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내가 시간 2분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이 상황에서 a 값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편할까? 최고차항 1인 3차 함수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할까? 한번 생각해봐. 지금 알고 있는 게 뭐야? 뭐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세팅하고
여기 좌표를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구해서 대입해서 마이너스 32가 되겠다. 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럼 분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좀 띠꺼워.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극대극소차.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뭐였어? 극대극소차. 도함수의 넓이 공식이 6분의 최고차항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의 도함수 밑넓이가 32가 되는 거지. 그럼 얘 최고차항이 1인데 미분하면 3 될 거 아니야? 그럼 A가 3인 경우고 A가 3일 때고 이해되지? 극대극소 차이를 미지수라고 요 간격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 거잖아. 요 간격을 미지수로 둔 게 세제곱 둔 게 32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 2분의 1 넘기면 64잖아. 64 4의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야. 어디? 여기랑 여기 간격. 두 칸이 4라고. 그럼 한 칸 2지? 3, 1, 마 1, 마 3. 이렇게 하면 A값 하면 나오지. 오케이? 돼요? 어디가 이해가 안 되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우리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둔 거잖아. 그럼 각각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 간격이 4인 거니까 두 칸이 4인 거지, 비율 관계에서. 이렇게 내리는 요점. 두 칸이 4인 거니까 한 칸 2니까 3, 마 1, 마 1, 마 3 이렇게 된다고. 여기에서 2차 함수의 최고차 함계수. 2차 함수의 최고차 함계수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얘는 x세제곱이지. 얘를 미분하면 3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고차 함계수니까 a가 3으로 들어가는 거겠지. 오케이? 여기에서 a는 2차 함수의 최고차 함계수야. 이미 이해돼? 아까부터 내가 이해되냐고 안 물어봐가지고. 네,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잘해야 돼. 마지막 계산까지. 사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지? 1초 컷 해야 돼, 이거. 1초 컷. 보자마자 그냥. 좋습니다. 요거 같이 해봅시다. 요거 너네 수학 실력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 자.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오늘 가조건만 읽을 거야. 나조건 읽지 않고 가조건만 읽고 뽑아낼 수 있는 걸 다 뽑아보는 거야. 오케이? 자, 함수 3차 함수 fx 함수 가조건이 절대값 fx가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그 말만 듣고 fx에 대한 식을 세팅해봐.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만 보고 식을 한번 세팅해보세요. 어떻게 3명 다 똑같이 들리냐?
얘도 생각 중. 자, 여러분. 거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다 이렇게 세팅했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팅했잖아. 성빈이도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틀렸지. 너네는 지금 근을 가진다고, 마이너스 1 이외의 근을 가진다고 가정을 이미 한 거잖아. 이게 뭔 말이야?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지. 하나의 가능성. 마이너스 1에서만 0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겠지. 이런 경우도 되는 거잖아. 이런 경우랑 너네 말처럼 마이너스 1을 지나고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 요 두 가지를 생각해낼 줄 알아야 돼. 그럼 이제 그 두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 접하거나, 다른 한 근이 있다면 접하거나, 아니면 아예 근이 없다. 를 어떻게 표현하냐,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신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굳이 왜 하냐? 많이 나와. 가족건만을 이용해서 식을 세팅해야 되는 상황이 꽤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요거랑 같은 말인 거 알겠어? 마이너스 1은 일단 가지는데 근이 없거나 근이 있다면 중근이어야 된다 라는 소리잖아. 그치? 오케이? 사실 근데 요 문제는 이거 쉬운 문제야. 왜냐면 니은 보자마자 이 상황 아닌 거 알겠잖아. 니은 보자마자 적어도 하나 실근 가지니까 접하는 상황인 거 알 수 있잖아? 이거 쉬운 문제니까 그래. 그냥 이 상황 자체를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오케이? 일단 가조건 보고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 조건 보고 아니네. 이렇게 세팅하면 되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x-k 제곱 쓴 다음에 k가 3이랑 5 사이에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가조건만 있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나 조건 보고 나서 이렇게 돌려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럼 뭐 이 식에서 f0 구한 다음에 f'0 구한 다음에 저거 최대체수는 그냥 k의 범위 이용해서 구하면 끝나겠지. 쉬워서 그렇고 옛날에는 21번이 이 정도였어. 왜 모르는구나. 옛날에 21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거든? 객관식에서. 근데 나형이라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 객관식에서. 되게 쉽지 않니? 요 정도가? 이게 수학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겠지. 상향평준화가 돼가지고. 어쨌든, 뭐 이거 구하는 건, 답 구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요거.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수식적으로 표현할 때는. 돼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5번, 7번. 그리고 질문을 지금 합시다. 네. 수원 먼저 합시다. 수원 데이 몇에 몇 번. 끝. 데이 7은 없어요? 데이 7 오늘 했나? 예. 수투. 데이 5에 6, 7. 3번, 6번? 데이 7은 오늘 하는 거 아니니? 그 앞부분 조금 나가지 않았나, 내가? 아닌가? 어머, 내가 잘못 썼나 봐.
미안합니다. 그럼 7번 다시 한번 해볼래? 오케이. 데이 6에 2번. 얘들아, 내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숙제는 오늘 나간 진도 부분 데이 하는 겁니다. 워크북 받았지? 그건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데이 하나씩. 자, 그러면 이거 풀고 5번, 7번 푸세요. 5번 7번 풀고 잠깐 쉽시다. 한 10분만 쉴게요. 혹시 숙제책 좀 줄래? 저번처럼 좀 다를 수도 있어. 땡큐.
아이고. 어.
자, 규민아. 넌 알아서 쉬고 있는 거지? 알아서 쉬고 있는 거지? 몰랐어? 풀고 잠깐 쉬라고 그랬잖아. 네. 네, 마음 들어가시고. 자, 우리 3분에 시작해, 3분에.
모두가 떠났네. 네, 도형을 이렇게 풀잖아. 그러면 이 앞에서 다 지우고 앞에서 보면 잘 모르겠어. 스포하자마자 스포입니다, 이거. 아니, 이거 방금 푼 건데. 근데 이렇게 아이패드로 푸는 거랑 앞에서 푸는 거랑 느낌이 달라가지고 이거 좀 보고. 볼까요? 이 상황이지. 야, 안 오는 애들 봐. 지금까지 생각해봐. 이 상황이지. 나도 방금 풀었어. 굉장히 리얼하지. 자, 이 상황에서 일단 내가 제일 먼저 보였던 건 여기 각이 같다? 정도? 여기 각이 같다? 맞아? 그리고 여기 각이 같으니까 여기 2K, 3K 둘 수 있겠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혹시 아나?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그래서 2K, 3K 이렇게 썼어 나는 처음. 여기서 막혔어. 씨 모르겠어. 하지만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라고? 뭘 해야 하지? 기본들을 생각해보는 거야. 해야 하는 기본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2분의 3, 2분의 3으로 쪼개질 거지. 그런데 한 번 더 막혔어. 뭐야? 모르겠는데? 하고 보니까 이삼각형 다 닮지 않았어. 요삼각형, 요삼각형 다 닮았네. 그럼 내가 얘를 K라고 두면 코사인 이 성립해야 되지 않아? 코사인이 같으니까 요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2분의 K랑 자, 요 삼각형의 코사인인 K분의 2분의 3이랑 같아야 되네. 그죠? 그래서 K 제곱이 3이니까 K가 루트 3이야. 돼요? 얘가 루트 3이라고. 자, 요 루트 3. 이게 K랑 겹치네. 이 K는 다른 K라고 생각합시다. T라고 뒀다고 생각해봐. 여기 뭐 구했어. 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보여? 보이나? 굉장히 친숙한 숫자들이 나오지 않았어? 직각 삼각형에서 2랑 루트 3이 있다? 어? 60도? 2대 루트 3. 1. 30도. 그죠? 여기가 30도네. 그러니까 얘도 30도고 얘도 30도였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sin CDE. 그러니까 여기거든? 여기야. 여기를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를 어떻게 여기 어떻게 구하지? 일단 얘를 포함한 삼각형을 봤어. 요거? 모르겠는데 여기? 모르겠는데? 이것도 모르겠는데? 또 보니까 난 어떻게 풀었냐면 요 사인 값이랑 요 사인 값이랑 같지. 그래서 나는 여기만 구하면 되지 않을까? 요 큰 길이만? 네. 그러니까 저기를 이제 구한다는 목적을 세웠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뭐 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다음 위에 상황까지 오는. 알 수 있는 거 없나? K 값 나오지 않아? 아직 안 쓴 게, 아직 안 쓴 조건이. 그리고 2등분선의 각의 2등분 성질을 이용해서 K, 3K 안 썼지, 아직. K 값이 나오는 거 알겠어?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그치? 그럼 K 값 나와서 여기 구했어. 그럼 끝났네. 어떻게 끝나? 요 삼각형에서 K 값 나왔고, K라니까 피타고라스 나오면. 그러면 사인 값 나오고. 그거 있지.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실제로 했던 생각이야. 뭔가 나 이 삼각형이 구하기 싫을 것 같아. 실제로 나는. 그런 이제 시행착오들이 있는 거야. 보이는 걸로 가는 거야. 시행착오들을 겪다가. 야, 풀이 시작은 어디였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30도 발견하는 거나,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좋아 보이진 않지만, 난이도도 높고, 그렇지만, 기본을 잘 지키면 결국에 이런 것도 풀린다. 교훈을 좀 얻어 가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문제가 좀 잘못됐어. 이거는 CD를 줘놓고 AC 곱하기 CD를 구하라고 그러고 답 제목은 달라. 요거는 육칠. 자, 이제 요거 안 한 애들 빨리 봐. 생각해봐. 푼 애들 어떻게 풀었어? 그리고 그 있잖아.
맥시멈 미니멈 함수라고 하는 거거든. 둘 중에 뭐 둘 중에 큰 거를 선택하시오. 둘 중에 작은 걸 선택하시오. 라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봐. 왜냐면 그게 그 절대값 이용해서 이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거든. 근데 그거 너무 사설틱해. 그래서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치트키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치트키를 안 쓰고 푸는 건 내가 생각했을 때 의미가 있어. 학습의 측면에서.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푸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fx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gx는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야. 근데 hx의 의미가 뭐냐면 f가 g보다 클 때는 f를 선택하고 g가 f보다 클 때는 g를 선택하래. 뭔 말이야? f랑 g 중에 큰 거 선택하라는 거지. 그거 선택한 게 hx야. 그 hx의 극값의 합이 27이래. 자, 문제 이해가 가나요? 한 문제 했어. 한 문제 안 들어간 거니까. 자,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지? 그려보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요게 fx. fx 확정 나지? 미분해서 보면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 아마 극대값이 16인가요? 16 맞나? 이렇게 상태, 여기 fx야. 그 상태에서 gx의 이제 위치를 모르는 거잖아. gx는 기울기가 1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위치하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지. 누군들 바로 알까?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봐. 만약에 너무 높이 있어. 이렇게 가 있어. 너무 높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hx의 개형은 어떻게 가? 둘 중에 큰 거 선택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 교점에서 이렇게 가겠네. 그 값 있어 없어? 없지? 그 값 없네. 이 경우 아니네. 왜냐면 문제 조건은 극값의 합이 27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치? 이 경우 아니야. 또 밑에서 너무 밑에 있다고 생각해봐. 너무 밑에 있으면 hx가 이렇게 가겠지. 극값의 합이 16, 마 16이랑 0이 되겠지. 문제 조건에 틀려. 어떻게 돼야 돼? 이 사이에 실근 3개까지는 요 형태가 돼야 되네. 그치? 왜냐면 근 하나 가질 때, 밑에 하나 가질 때 아니니까. 그리고 접할 때 해봐도 되는데, 접할 때도 아니야. 아닌 거 알 수 있어. 자, 그럼 hx가 만약에 세 근을 가지는 경우에서 어떻게 생겼냐면, 큰 거 선택하는 거야, 큰 거. 네? 큰 거 선택? 했지? 그럼 그 값이 어디 생겨? 여기 극대값 나오고, 여기 극소값 나오겠네. 그 개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치?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 y좌표는 알아. 16이잖아. 그럼 그 값의 합이 27이 되려면 여기 y좌표가 11이어야 되네. 왜? 왜요? 그치? 그 값 두 개 생겼는데 여기 하나 더하는 게 27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11이네. 그러면 여기 11과 만나는 요 좌표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x 세제곱 마이너스 12x가 마이너스 11이다.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해봅시다. 마이너스 1렛. 1. 돼요? 그러면 요게 여기 아마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루트 나오잖아. 그 루트가 이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44 루트 45 마이너스 1 또는 얘야. 뭐가 답이겠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당연히.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아마 근 3개 중에 가운데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설정을 해놨을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걸 구했어. 계산 과정은 보통 깔끔하게 줄 거야. 우리가 만약에
이게 평가원 문제였으면 인수분해가 딱 되게 줬을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인 걸 구했어.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F3분의 K거든? K 값 구해야 되는 거잖아. K 값은 여기 있는 거잖아. X 플러스 K에. 그러면 이 직선이랑 이 3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1,11이다. 그러면 K가 12로 결정이 나네. 돼요? 결국에 구하는 게 F4니까 저 fx에다 F4 넣으면 끝나겠지. 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해봐. 해봐.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직접 해봐. 하면서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괜찮습니다. 요거 쉬운데 약간 문제 재밌고 그래. fx가 두 양수 a랑 b에 대하여 fx가 야 풀어볼래? 3문 줄까? 푼 친구들 있나? 누구 질문이었어? 나머지 두 분 풀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3문 줄 테니까 님들도 풀어보세요, 이거. 이게 A의 y좌표와 B의 y좌표의 절반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여기다 하나 왜 가려? 뭐라 해? 뭐라고? 여기서 보니까? 그래? 그런 거 같아. 그거 눈으로 보면 풀리니? 이건 그려봐야 풀리지 않나요?
해볼까요? 좀 넣어줘. 아니야. 풀어서 더 달라는 거 아니면 모르겠어서. 뭔가 다들 무언가를 그려놓긴 했어. 무언가를. 봅시다.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gx를 fx를 이용해서 한번 더 정의했어. 그래놓고 연속이라 그러고 극대값도 6이래. 그러면 gx는 어차피 fx만 알면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fx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치? fx가 a랑 b가 둘 다 양수니까 이거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a라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맞나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이렇게만 생겼겠지. 0보다 작을 때는. 그럼 bx는 그냥 직선이겠네요. 이렇게. 요게 fx야. 그럼 이제 얘를 어느 정도 막 평행시키고 구간도 자르고 한 게 gx인 거잖아. 일단 gx 봅시다. gx는 연속이래. 연속이래. 불연속 의심점이 어디야? 2. 왜냐면 이 fx나 f의 x-5나 둘 다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gx의 불연속 의심 지점은 2밖에 없어. 그래서 2를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돼. f2랑 f-3이 같아야 되는 거겠지. f2랑 마이너스 3이 같다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이제 봅시다. gx를 그려보면 x가 2보다 작을 때는 fx야, 그냥. 맞아? 이렇게 생겼겠지? x가 2보다 클 때는 fx를 5만큼 땡겼대. 어떻게 돼? 요 점이 여기로 가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 이게 gx네. 내가 뭐 신기한 거 했니? 하라는 대로 한 거 아니야? 그치? 2보다 작을 때는 그냥 fx. 2보다 클 때는 fx 5만큼 평행 이동한 거. 요거잖아. 이거 극대값이 6이래. 어디가 6이야? 여기가 6인 것이. 여기가 6이래. 아, 여기가 6이네, 여기가. fx에 대해서 돌리면. 그러면 끝났네. 2 넣었을 때 6 지나야 되니까 B3이지. B3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6 나온다고 A값 구하면 끝나네. 돼요? 어려워? 어렵지 않은데, 이 겉보기 등급이 좀 낮지? 겉보기, 지구과학 한 사람 있니? 지구과학 한 사람들은 이 새끼가 겉보기 등급이 왜 낮다 그러지? 어려워 보이는 걸? 뭔지 알 거야. 원래 겉보기 등급은 낮을수록 이 밝은 거기 때문에 이 겉보기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하라는 조건 하나하나 차근차근 쓰면 풀리지 그냥. 오케이? 돼요? 돼요? 데이 6의 2번.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괜찮거든? 누구 질문이에요? 풀었어? 성윤이? 성윤이 풀었니? 고쳤었어? 그럼 이거 한 3분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번. 건다? 나한테 물어봐. 나는 뭐 장승이냐? 이 친구들은 질문을 엄청 많이 하는데 왜 니네가 더 안 해? 근데 고2 애들이 웃긴 게 뭔지 알아? 질문을 해. 답장을 보내. 안 읽어. 아니 미치겠어 진짜. 아니, 뭐 공부한다 티내는 거야? 아니 씨. 응? 뭐라고? 아 나는 모르는 거 질문했어. 이 안정감이 필요한 거야? 그런 거야? 그럼 감사합니다라도 해야지. 읽지잖아. 근데 여기 질문만 하는 거 있었는데. 그거는 몰라. 왜냐면 상황마다 달라. 선생님이 있으실 때. 없을 때도 있어가지고. 근데 웬만하면 한 명은 있어. 수업 중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수업할 때만 출근을 해가지고 원장님이랑 부원장님 빼고는. 몰라? 약간 좀 조그맣고 귀엽게 생기신 분 있어. 나이가 좀 있으신데. 알 것 같아? 자, 보세요,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해봐. 해보면 돼. 자, 근데 이거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좀 fx 아니고 ft야? 네? 이게 뭔 말인지 생각해봐. 좀 fx 아니고 ft야? 이렇게? 설마 이거 오류니? 이제 기억나? 푸는 사람? 아, 이상했어? 근데 오타일 수도 있는데, 잠깐만. 근데 이거 오류는 아니야. 오류는 아닌데, 그냥 답지도 오류가 없어. 근데 너네가 그냥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해볼까요? 너는 이제 fx랑 t랑 생각했니 혹시?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t를 이렇게 그린 거야? 그렇게 그리면 안 되지. 그렇게 안 그렸어요? 문제 읽어보면 fx가 주어져 있고 실수 t에 대해서 ft랑 t랑 크지 않은 값을 gt라고 하는 거잖아. 너네는 이렇게 그렸냐고 혹시 t를 상수로 이렇게 안 그렸어? 그럼 어떻게 그렸어? 혹시 그러니까 y는 x를 그린 거야? 그러니까 봐봐 결국 ft랑 만약에 문제가 fx와 t 중 크지 않은 값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놓고 t를 상수로 그리는 게 맞아. 왜냐하면 여기 xy 좌표 평면에서 t는 상수일 뿐인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fx와 t 중 크지 않은 값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고. 문제 뭐라고 돼 있어? ft랑 t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t축 그려놓고 ft랑 y는 t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 변수가 다 t로 바뀐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이해의 영역이 아니야. 받아들임의 영역이야. 그냥 당연히 생각해봐. x, y 좌표 평면에서 t는 상수잖아.
그러니까 fx랑 t랑 관계는 이렇게 보는 게 맞지. 근데 문제는 뭐야? ft랑 t의 관계래. 그럼 fx랑 x와 관계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y는 t를 이렇게 그려야 돼. 오케이? 근데 요거는 문제가 좀 많이 생략된 느낌이 있어. 보통 이렇게 언지를 좀 주는데 좀 생략이 됐다. 근데 오류는 아니야. 자, 어쨌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결국에 그러면 fx랑 xy 관계를 보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저 원점 지나는 3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얘랑 y는 x 중에서 크지 않은 값을 gt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예? 근데 그때 gt가 t는 2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어쨌든 갈아타는 거잖아, 함수를. 큰 걸로. 뭐 이런 상황이라고 치면 이렇게 갈아타는 걸 거고. 그치? 다른 상황이면 다르게 갈아타겠지? 근데 우린 결국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거야. 그럼 미분 불가능한 지점은, 미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의심점은 어디에서 생길 수밖에 없어. 다항함수를 갈아타는 상황에서 미분 불가능 의심점은 어디서 생길 수밖에 없어. 갈아타는 지점에서 생길 수밖에 없지. 왜냐면 갈아타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미분 가능할 거 아니야.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에서 다항함수 갈아타는데 갈아타지 않는 지점에서는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지. 이런 지점. 요 지점에서 의심점이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에 의심점이 어디야? fx랑 x랑 만나는 곳이야. 그치? 근데 뭐래? t는 2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대. 그럼 t는 2에서 만난다는 거지, 무조건. 그런 거 알겠어? t는 2에서 무조건 만나고 어떻게 갈아타야 되냐? 그냥 뭐 이렇게 생기면은 t는 2에서 만나지만 미분 가능하겠지. 이러면 안 되잖아. 미분 불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지, t는 2에서. 근데 하나 더. 0,0에서 만나지. 그래서 0점 지나니까. 근데 0에서는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거지. 2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거니까. 그럼 0에서 만나는데 접해야 미분 가능하겠지. 요렇게 생겨야 되는 거네. 여기가 2, 여기가 0에서 접하는 상태로. 그러면 큰 거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되네. 크지 않은 걸 선택했을 때 이렇게 가겠네. 그래서 t는 2에서만 미분 불가능. 내가 어떤 논리를 어떻게 생각했어? 일단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거니까 큰 거 선택하고 작은 거 선택하고 자시고 미분 불가능 의심점은 갈아타는 지점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치? 거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t는 2에서 미분 불가능하대. 그럼 t는 2에서 일단 갈아타야 되고 의심점이어야 되고 그 지점에서 지나가야지. 왜냐면 미분 불가능하니까. 근데 t는 0에서도 만나네? 0,0 둘 다 지나니까. 거기선 미분 가능하지. 그러려면 접해야 된다. 네요? 그지?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좀 돌아가는 거야. 이게 정석이긴 한데 그냥 fx-x 미분 불가능성 따져가지고 바로 풀어버리면 되거든? 근데 그건 사설 딕하다고. 그러니까 아마 요 주제로 나오진 않을 건데 요 마인드를 배워. 마인드를. 의심점을 조사한다. 이 마인드를 응용하는 걸 배우면 됩니다. 자, 다시 진도로 돌아가서 자, 잠깐만. 여기도 내가 여기다 필기를 해와가지고 자, 너네 요 방정식 풀으래. 요 방정식 풀으래. 그러면 어떻게 해? 첫 번째 방법. fx-t라는 fx 3차 함수라고 하면 fx-t라는 3차 함수랑 x축과 관계를 봐도 돼. 뭔 말이냐면
fx-t라는 3차 함수를 t가 변한다고 t가 모르니까 이동시키면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면서 x축과의 관계를 보는 게 1번. 2번이 뭐야? t를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fx라는 3차 함수를 고정시켜 놓고 t를 움직이면서 보는 방법. 뭐가 편해? 두 번째 게 편하지. 요거 하나를 알아둬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봐. 자, fx-t 절대값이라는 함수랑 함수를 보는 방법에 fx-t라는 함수를 직접 움직여가면서 접어 올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치? 얘를 하나의 3차 함수로 보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fx를 고정시켜 놓고 t를 움직이는 방법이 있겠지. 근데 그건 어디를 기준으로 뒤집어지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겨져 있고 t가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기냐면, 얘를 일단 얘를 기준으로 뒤집어 올린 다음에 얘를 x축에 갖다 붙이면 돼.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고. 이 함수는 실제로 원래 fx랑 t가 이런 관계를 가지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를 기준으로 뒤집어 올려. 그런 다음에 이 t를 x축에 갖다 박아.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돼요? 왜 그러냐? 이런 거 생각해보면 돼. 이런 거. 이게 fx야? fx 플러스 4 절대값은 어떻게 생겼어? 얘를 4만큼 올린 다음에 접어 올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4만큼 올린 다음에 접어 올리면 이렇게 보는 것도 되고, 이게 아까 첫 번째 방법이었지. 두 번째 방법, 얘를 fx 마이너스 4로 보는 거야. 플러스 4를. 그러면 아까 요 형태지? 요 형태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 얘랑 마이너스 4의 관계에서 얘를 기준으로 뒤집어 올린 다음에 x축에 갖다 박으면 이렇게 되잖아. 똑같은 거라고, 결국에. 근데 fx 플러스 4라는 건 fx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지. 얘는 뭐야?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 뒤집어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얘를 x축에 갖다 박고. 요게 훨씬 편하다고. 예? 자, 그럼 이게 어디서 파괴적이냐? 이런 거에서 파괴적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해 안 되면 복습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알고 모르고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몇 분이야? 39. 자,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4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a인데, gx가 절대값 fx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거야. 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래. 그러면 우리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하나를, 그냥 이 fx 이걸로 본다고 치면 a가 변하잖아. a 모르니까 a를 움직이면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상황을. 그러면 4차 함수 자체를 이동시키는 게 복잡하지. 그럴 때 어떻게 보자고? 얘를 마이너스 a로 보고 요 4차 함수를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마이너스 a만 움직이자고. 왜? 그럼 요거 어떻게 생겼어? 요거 미분해보면 요 4차 함수만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여기 인수분해가 4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4 x 제곱 마이너스 1. 이거 도함수거든? 그럼 실제 함수가 마이너스 1, 3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는 거지.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지. 요 함수가 돼?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a를 움직이면서 관계를 보자고. 그럼 마이너스 a가 만약에 여기 있어봐. 그럼 절대값 fx 어떻게 생겨?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뒤집어 올리고 이동시키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미분 불가능한 지점은 어디에 생길 수밖에 없어? 여기. 그치? 밑에?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점점 내려가. a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은 마이너스 a의 최소값 구하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 맞아? a가 커질수록 마이너스 a는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a를 어디까지 이동시켜야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가 되냐라는 거지. 어디야? 여기겠지. 여기까지만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여기에 생길 거잖아. 왜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뒤집어 올리는 거니까. 그치? 여기면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얘를 기준으로 뒤집어 올리는 거니까 4개가 되겠지. 이 밑에도 마찬가지고. 밑에는 4개가 가다가 0개로 갈 거 아니야. 2개 하면 안 되지. 2개 1, 마이너스 a의 최소값은 여기일 때네. 1 대입해보면 7이 나왔던 것 같은데? 7이 나오거든. 그럼 마이너스 a가 7일 때, 즉 a가 마이너스 7일 때 a가 제일 크네.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얘를 움직이면서 얘 자체를 움직이면서 보는 게 아니라 요 4차 함수를 고정시켜 놓고 마이너스 a만 움직이면서 미분 가능성을 따지자고. 이게 편하잖아. 만약에 그냥 따지자고 하면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하자고 하면 요 지점이야. 요즘 변수로 나오겠지. a를 포함한 변수로. 만약에 그냥 보면 한꺼번에 보면 여기가 변수로 나와. 그 값이. 그럼 이 변수 자체를 움직이면서 보는 게 불편하잖아. 그치? 와, 닿니? 와, 닿아? 닿아? 오케이. 자, 그러면 7번 다음에 봅시다. 다리 아파. 집 가서 뭘 해야지? 뭘 하지? 안 해? 뭘 하지? 의외인데? 롤 하겠어. 피파 하나? 게임 안 해? 되게 의외인데? 나 게임 좋아할 것 같이 생겼는데? 자. 손 잡고 있어, 왜? fx, x 4제곱이래. 점점점. 최고차항인데 4차 함수니까.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fx-t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지. 그럼 이걸 보자마자 fx-t라는 함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fx와 t의 관계를 봐야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그러면 방정식 가 f'x는 0에 실근은 1이랑 4분이래. f'x가 3차지. 그러면 요거 아니면 요건 거 알겠어? 그치? 돼요? f'x가? 그러면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겼겠어?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겠지? 그치? 두 경우밖에 없겠지? 가조건까지 했어. 나조건. GT는 T랑 2와 마이너스 25에서만 불연속이래. GT가 아까 뭐라 그랬어? 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GT라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경우 예로 두고. 네? 예로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GT. T가 만약에 여기 밑에 있어. 크게 할게. T가 만약에 여기 밑에 있어.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 몇 개야? 0개지. 얘랑 얘를 만나면서 얘를 기준으로 접어 올리면 미분 가능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0개야? 여기까지 0개지. 여기 갈 때 2개가 생겨버리겠지. T가 여기 있을 때 T를 기준으로 접어 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개, 여기서 2개, 계속 여기서 하나로 바뀌지. 접하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치? 미분계수 0 돼가지고 접어 올리면 미분 가능해질 거 아니야?
여기에서 한 개로 바뀌었다가 갑자기 두 개로 변해. 그럼 얘가 t가 2일 때고 얘가 t가 마이너스 25일 때겠지. 왜냐하면 그때 두 군데서 불연속이니까. 그치? 맞아요? 그죠? 그럼 다 조건. fx는 0은 4보다 큰 실근을 갖는데. 이거 t가 마이너스 25, t가 2일 때. 네. 이 경우 되나요? 이 경우 되나요? 안 되지. 얘가 마이너스 25고 t가 2면 대충 여기 있을 거 아니야, x축이. 그럼 4보다 큰 실근을 가져요? 안 가지지. 그래서 여기 틀렸네. 그럼 요 경우겠지. 요 경우로 봅시다, 그러면. 요 경우도 마찬가지로 t가 여기 있을 때는 0개일 거 아니야, 미분 불가능한 점이. 그치? 여기 있을 때 t가 여기 있을 때는 0개. 여기서 갑자기 2개로 변하지. 여기서 1개. 여기서 2개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5. 다시 크게 그리면 얘가 2. 얘가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그럼 x축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대충? 그러면 4보다 큰 실근을 가지네. 그치?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어. 구하는 게 f-1이야. 식 세팅 어떻게 할래? 뭐 여기 잡고 하면 여기 k 잡고 하면 끝나지. k 잡으면 fx가 x-1의 세제곱 x-k 플러스 2 되잖아. 여기서 3중근, 여기서 하나, 근 하나, 2. 그리고 F4 넣었을 때 마이너스 25 나온다로 K값 구하면 끝나겠지. 4 넣었을 때 마이너스 25다로 K값 구하면 끝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를 fx랑 ty의 관계로만 볼 수 있으면 미분 가능성 안 어려워. 오케이? 그리고 그 3, 4차 어차피 다항함수라 수트는 3, 4차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개형이 많아봤자 10개가 안 되잖아. 3, 4차 합해도.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은 요 관계 파악만 잘하면 돼.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의 의미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